예, 5월 2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났는데 금리 동결되고 대차 대조표 속도 조절되고 뭐 호재는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방향이 나오기는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사실상 배제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 예, 그런 흐름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뭐 특별하게 어떤 매매 변화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 휴장이 좀 많은 주간이다 보니까 딱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뭐 선물만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부분적으로 통신 장비, 엔터, 게임 일부 제약주 정도만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오늘 FOMC 회의를 좀 보면 금리 동결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를 조절한다. 국채 600억 정도 흡수하는 거에서 이제 250억 달러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늘리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이제 대차 대조표라는 거는 연준을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당포라고 생각을 하면 담보를 받고 돈을 주는 거 이러면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포 안에 담보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자산이 증가해서 경기 부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저 담보라는 게 그냥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채권 이것저것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채권 다 줘. 우리가 이제 갖고 있고 대신 돈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되면 경기 부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기 부양이 충분히 됐을 때는 그 담보를 전부 다 팝니다. 예, 담보를 팔면서 그러면 담보를 판다는 얘기는 이제 이거 담보 주고서 이제 돈 빌려간 사람들 다 돈 내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산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전당포 안에 채권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산이 축소되고 그게 이제 긴축이 되고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에서 취하고 있는 거는 자산 축소해서 긴축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600억 달러 정도씩 국채를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250억 달러로 월별 줄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긴축의 강도가 조금은 약해지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금리 인하하는 효과로 해석하는 쪽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아유 뭐 금리 인상도 안 한다고 하고 대차 대조표도 좀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이번 회의는 비둘기파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적어도 이제 지수가 빠지진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파월의 어떤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 도달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연내 3번까지의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한 번이다라는 정도가 이제 좀 많이 주장이 됐는데 2번 정도는 내릴 것 같다라는 쪽이 아직은 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발언을 했고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아유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는데 파월은 아이 뭔 소리 하냐 지금 3%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도 3% 수준인데 이게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경제 괜찮아 이렇게 이제 안도감을 좀 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올릴지도 몰라 막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금리 올리는 거 이상하죠. 9%대부터 금리 내려가지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3%대인데 금리 올린다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이 최근에 좀 있었죠. 근데 파월 의장은 언제 금리를 내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는 다음 정책에 펼칠 대응은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아니야. 안 할 거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향후에 그럼 금리 언제 내릴 거냐. 근데 이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PC가 됐든 물가지표가 어쨌든 일관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정체됐다 막 이러잖아요. 2개월 연속해서 내려가는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 아마 금리 내려가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어느 날 그런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이런 결과 속에서 국채 금리가 빠졌잖아요. 예, 2년물 금리가 5% 넘어가면 증시 하락, 5%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증시 상승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2년물 금리가 5%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괜찮을 수 있었는데 다만 이제 오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AMD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지수가
이제 더 밀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근데 어쨌든 이번 FOMC 회의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다. 호재는 아니죠. 사실 뭐 호재로 작용하는 건 저건 말이 안 되고 그냥 걱정했던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지나간 걸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야 마땅한데 좀 그러지 못한 게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AMD가 9%나 급락을 하고 SMCI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4%나 이제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주식시장의 근간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기대감이 너무 높았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계로 와버렸고,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하드웨어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데다 자체적인 칩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 기업들이 천하를 이제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반도체주가 부진했고 이런 부진은 이거 시장을 멱살 잡아 올리던 업종인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추이를 좀 봐야 가늠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뭐 적극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일단 버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시장이 택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들을 보면 미국에서 이제 FMC 직후에 엔화 반등. 이거 뭐냐면 이제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8엔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건 뭐 2차 개입했나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우리가 개입했어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건데 저건 개입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엔달러 환율이 이제 160엔을 당장은 못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일본이 뭐 무한정 저걸 방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향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번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발단이 됐던 건 중동 긴장,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자극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금리 못 내린다. 이런 구도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유지시키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자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유가가 저렇게 내려가 버리면 강달러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뭐 미국이 뭐 강달러를 유지시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조금 상승률이 둔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유가 저 추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이 되는지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보고, 요게 이어지게 되면 좀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통신 장비주들 뭐 되게 고점 대비 보면 되게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좀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다음에 방산주가 은근히 강하죠. 풍산 뭐 레간자식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급등하는, 뭐 레간자는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을 레간자라고 저는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뭐 아예 그냥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동방불패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업, 방위사업 이런 것들은 불패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불패 알 정도면 40대 후반 이상일 텐데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장품주도 은근히 강하죠. 그러니까 화장품주들도 은근히 강하고, 그리고 또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지금 오늘 보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혹시 밸류업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현재로는 나온 뉴스만 놓고 보면은 썩 그렇게 뭐 무슨 인센티브 뭘 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다 분위기가, 뭐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증권을 비롯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좀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뭐 매수매도 거의 비슷한 규모 매매 없었고, 코스닥은 양주체가 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선물 3일 연속 매수했다가 오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그 방산주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에어로라든가 이런 것들, 한국항공우주 있었죠. 그 다음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고, 다음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게 매매를 했고요.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업종별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골라서 잡는
그러니까 방산주 사고팔고가 갈렸고 하여튼 종목 내에서 업종 내에서 좀 다르게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반도체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순매수 상단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제법 이제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일부 뭐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약간 매도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몇 개, 여러 개 이제 상단에 있고, 그 외에는 뭐 종목별로 이렇게 좀 엇갈리게, 요 아랫단까지 내려가면 반도체주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FMC 다음날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10년물 금리가 지금 아직 높거든요. 이게 4.5 밑으로 내려가 줘야 조금 안도감이 되는데, 그 다음에 2년물 금리가 5% 안쪽, 그러니까 5% 밑으로 내려가 주면 우리 증시가 이제 오늘은 눈치 봤지만 내일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최근에 좀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좀 괜찮았었는데, 이번 주는 AMD, 뭐 슈퍼마이크로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이슈 때문에 좀 고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중심에 이제 엔비디아는 오늘 그만큼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마저 이렇게 되느냐? 그래도 엔비디아는 뭐 이렇게 되느냐? 오늘 흐름상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 그러면 환율은 여기서의 달러 인덱스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적어도 5월에도 매수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서, 이제 이후에 이제 환율이 또 일본의 엔화 개입도 있고 해서 좀 빠져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일관성 있게 좀 꾸준하게, 뭐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누적해서 보면 꾸준한 업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방산, 화장품, 조선 이런 유해 종목군들이 수급이 좀 일관성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그대로 좀 굳어져 가는지 새롭게 부각되는지 요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목한 건 삼성전자 얘기는 제가 내일 할게요. 이건 뭐 삼성전자가 7% 빠지고 나서 3주 내리 빠진 적은 없었다라는 건데, 일단 이번 주 그 데이터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주봉에서도 이치되는 거.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주목하는 게, 파월 의장이 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예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까라고 좀 이것저것 뒤져보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아웃캐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지금의 어떤 데이터로 볼 때,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렇게 나올 거로 추정이 됩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5월 지표를 보면 CPI가 전월 대비 0.0이니까 제로잖아요. PC도 0.06이니까 사실상 0.1로 저거는 집계를 할 거니까 거의 제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비 같은 경우도 보면 CPI 3.4, PCE 같은 경우는 2.66이니까 2.7 정도로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5월 데이터는 지금 4월까지는 이제 지난달하고 그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5월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는, 그게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가 좀 빠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주거 비용이 최근에 이제 조금 진정이 된다더라, 뭐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파월이 아예 근거 없이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 볼 때 지금은 당장 뭐 근데 저거는 어디까지나 가상 집계해가지고 나오는 수치라서 저 그대로 나온다라고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장이나 장담은 못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조금 파월이 아예 생각 없이 금리 인상 없어라고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혹시 뭐 저도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단정을 하지? 그러니까 단정한 건 물론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해석되는 말을 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5월부터는 조금 수치가 진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5월 1일자로 업데이트가 된 거라서 또 날짜 지나면 저 수치가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혹시 제가 주목하고 있다가 저 데이터가 바뀌면 나중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고드려서 죄송한데 다음 주는 고릴라 리서치 PPL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불편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드리는 차원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